오늘은 과학 106쪽과 실험 관찰 55쪽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먼저 과학책 106쪽부터 107쪽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 물방울들이 여행하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방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왼쪽 구석에 있는 물방울은 눈이 되어서 지금 스키를 타고 있네요. 하늘에서 구름에서 내려올 때 눈으로 내려왔나 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구름에서는 물방울이 내려오고 있네요. 비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들이나 눈이 모여서 강이나 바다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군요. 네, 지금 이 물방울들은 땅 속에 흐르고 있던 지하수인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고 있나요? 네, 지금 나무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몸속으로 들어갔던 물이나 바다에 있던 물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상태를 바꾸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이 세상 곳곳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학책 107쪽에 날개를 펼쳐보세요. 종이에 날개가 있는데 이 종이 날개 펼쳐보면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방울이라는 물방울이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 여행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방울이가 여행한 과정을 106쪽과 107쪽에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울이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구름이 되었다면 지금 화면처럼 바다에서 구름 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 구름이 됐던 방울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먼저 스스로 화살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스로 읽고 한번 표시해 보았나요? 지금 방울이가 바다에 헤엄을 치고 놀다가 따뜻한 오후에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구름이 됐던 방울이가 다시 네, 여행을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중에는 눈으로 떨어진 친구도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는 비가 되어 내렸다고 했죠. 그리고 이 그림에는 나오지 않아서 표현을 못했겠지만 사람의 몸속에도 들어갔었네요. 사람의 몸속에도 강에 떨어졌다가 사람의 몸속에도 들어갔고 그러다가 나중에 땅속을 흐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땅속을 흐르다가 빨려 들어가는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다고 했죠. 그 잡아당기는 힘은 바로 나무의 뿌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나무의 줄기로 갔다가 그리고 잎사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죠. 나무의 잎사귀나 식물의 잎사귀를 통해서 물이 수증기로 나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다시 구름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행 이야기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표시한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방울이가 다시 구름이 되면서 나중에 다시 비가 되어 내릴 수도 있겠네요. 계속 돌고 도는 여행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험 관찰 54쪽을 펴겠습니다. 실험 관찰 54쪽에 1번 대신에 1번은 하지 않고 2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에서 방울이가 이동한 장소를 찾아서 방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지금 하늘에 있을 때는 물이나 수증기였을 거예요. 구름일 때는. 그런데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온 다음에 강에 있을 때 과연 방울이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이때는 물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속에 갔을 때는 방울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땅속일 때는 땅속에 흐르고 있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역시 잠깐 멈추고 스스로 해보세요.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에서 흐를 때는 방울이는 상태가 물이겠죠. 그리고 사람의 몸속에서 흐를 때는 역시 물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지하수를 흐를 때도 상태는 물이겠죠. 그리고 식물의 몸속에 있을 때도 역시 물의 상태일 겁니다. 액체 상태겠죠. 그리고 바다에 있을 때도 역시 액체 상태인 물이겠죠. 그런데 이제 증발을 하거나 잎사귀를 통해서 수증기로 나가게 되면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체 상태인 수증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방울이의 말풍선 하나 더 보면 내가 이동한 장소를 화살표로 연결해 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화살표로 이어볼까요? 자, 먼저 방울이는 하늘에서 비로 내려와서 강이 되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사람의 몸속으로 갔다가 남의 땅속으로 갔다가 나무의 몸속으로 갔다가 잎사귀를 통해 수증기로 나왔다가 나중엔 다시 구름이 되었다고 했죠. 방울이는 바다에서 공기종은 아니었군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방울이의 여행 이야기 끝부분에 보면 방울이가 친구가 있었어요. 송송이와 찰랑이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눈이 되어 땅에 내린 것인지 이 친구 셋이 흩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이동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송송이와 찰랑이는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을지 여러분이 꿈을 쓰게 될 텐데, 그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쓸지 더 감을 잡기 좋으라고 찰랑이의 여행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찰랑이의 여행 이야기를 읽어보러 가게 될 텐데,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에 찰랑이의 여행 이야기를 눌러보면 이제 이야기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스타트를 누르면 네, 찰랑의 여행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맞는 빈칸에 들어갈 물의 상태라던가 그리고 이야기 흐름상 적절한 단어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끌어당겨서. 근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단어 써야겠죠? 지금 방울이 함께 비둘기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읽다가 어떤 적절한 물의 상태가 무엇인가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만약 완성을 다 빈칸 이렇게 했다면 마지막에 서브밋 앤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맞게 빈칸에 단어를 끼워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이 끝나니까 다음 장에 가서 찰랑의 여행 이야기 들어갈 단어를 채워보겠습니다.